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5년 12월 대한민국 시니어 정책의 중요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년 준비가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숫자와 용어만 나열하는 어려운 정책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다소 추상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주변 동네, 아파트 단지, 시장, 병원, 대중교통 어디에서나 어르신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의료, 주거, 복지, 노동, 교육, 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마련된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입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 12월을 전후에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들을 순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정책의 파급력과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각 항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주택정책 변화,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확대와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의 부활 소식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대상으로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한 집을 많이 짓겠다는 의미를 넘어 고령자,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자 주거 정책은 주로 임대형 복지주택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가운데는 평생 일궈온 재산을 활용해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익숙한 지역에서 친숙한 이웃들과 함께 의료복지여가 시설이 가까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 부활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 내 인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고령자를 위한 편의 시설, 의료 접근성이 좋은 인프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되며 단지 내에서 건강관리, 여가 활동, 이웃 간 교류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러한 주택에는 낙상 방지, 응급 호출 시스템, 장애보행 약자를 고려한 설계 등 각종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도입됩니다. 복도, 폭,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처럼 주거 정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한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점점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4위는 생활 안정 및 문화여가 지원 강화입니다. 고령층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안정적인 소득, 적절한 의료 접근성, 안전한 주거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활동, 배움의 기회, 사회적 관계망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러한 부분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각종 생활 안정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특히 겨울철 어르신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한파 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급여 역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바우처는 주로 취업 준비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 역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 금융건강정보, 문화예술,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러한 수요에 응답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시설로 과격한 운동보다는 관절 근력 균형감 유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됩니다. 전문 운동 처방사와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지역 내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안전하고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응급호출기 보급 확대를 통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한층 두껍게 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령 친화산업 지원을 통해서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각종 보조기기,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감면 정책 역시 유지됩니다. 전철 무료 이용과 기차 30% 할인 등은 이동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외출과 사회활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병원 방문, 친지 지인과의 만남, 문화여가 활동 참여가 보다 수월해지면서 신체 적정서적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참여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일부 공익형 사업에 치우치거나 단순 노무 형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꾸준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동 돌봄 지원,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보조, 문화관광 안내, 지역 환경 개선 사업, 교통 안전지도, 취약계층 방문 지원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과 사회적 감각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해져 은퇴 후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부분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는 경제적 보탬과 더불어 규칙적인 일상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라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 측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연령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본 근로소득 공제 20만 원과 더불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은 스스로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세대 통합형 주거 단지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젊은 세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은 노년 삶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과 돌봄 공백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깊은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을 전후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필수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확대와 무료 지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초기에 관리하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이루어질 경우 치료 예후가 크게 개선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강화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가사 지원,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가구를 위해 서비스 대상과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제 가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돌봄 복지 서비스가 부처와 기관마다 나누어져 있어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에서 뒤처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대면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살던 곳,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 요양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이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을 반영한 정책으로 재가, 의료,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동 지원,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1위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시니어 정책 변화의 핵심이자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인상 및 생계급여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최대 월 33만 4천 원대에서 34만 원대 중반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0만 원대 후반까지 수령 가능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213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40만 원 안팎으로 설정되면서 기존 기준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락했던 어르신들 상당수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20조 원대 후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령층,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생계가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어르신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 각종 복지, 수급 기준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복지 혜택을 잃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어르신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도, 사적연금 가입률, 자산 분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는 고령층 빈곤 완화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고 병원비나 약값, 기본적인 식비와 관리비를 감당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12월을 전후해 달라지는 주요 시니어 정책들을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택정책의 변화, 생활 안정과 문화여가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까지 이 모든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그리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조금씩 갖춰질수록 어르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넓어집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어르신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과 안내 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의 부모님과 친지, 이웃 어르신들이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각 지자체 상담 창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알고 활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12월 대한민국 시니어 정책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어르신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변화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